몰라도 사는데 지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잡지식을 찾아 떠나는 모험 다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알래스카의 모기가? 과거부터 알래스카의 빙하는 여름이 되면 녹아 물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모기들이 산란하곤 했죠. 모기의 개체수가 적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알래스카의 모기가 엄청나게 창궐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규모로 녹기 시작한 것을 모기 창궐의 이유로 꼽는다고 합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기온이 낮은 편이기에 물이 증발하지 않고 무릉덩이가 남죠. 이러한 환경은 모기가 산란하기 딱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기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유충 성장 속도가 10% 빨라지고 번식 시기도 앞당겨지기에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맨살을 10초만 노출시키더라도 엄청난 수의 모기가 달라붙는다고 하는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스피드 스케이트와 피겨 스케이트. 우리가 스케이트하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빠른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스케이트, 아름다운 몸짓으로 빙판을 수놓는 피겨 스케이트.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빙판 위에서 타는 스케이트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스케이트의 날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스피드 스케이트의 날은 얇고 일직선이며 평평한 날을 지녔다고 해요. 이는 닿는 날의 면적을 고르게 하여 얼음판을 치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한 설계이죠. 반면 피겨 스케이트의 날은 회전하고 정지하는 데 유리하게끔 앞부분이 둥글고 뒷부분은 평평한 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거기다 앞쪽에 톱니가 있는데 이는 점프하기 전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죠. 세 번째 잡지식, 생각만으로도 하품은 전염된다. 그거 아세요? 하품은 말이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품을 하게 됩니다.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말해드릴게요. 32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비디오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품을 따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았죠. 그러자 놀랍게도 무려 222명이 하품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하품하는 영상을 봤을 뿐인데요. 정말 놀랍죠? 혹시 이 내용 보시고 하품하신 분 손? 저도 만들면서 하품한 10번 했습니다. 네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2011년 미국의 TV 뉴스 채널인 CNN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가지에 대한 설문이었죠. 장정 35,000명이 참여한 이 투표에서 놀랍게도 1위와 2위를 한 음식은 인도네시아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1위는 른당이라고 불리는 소고기에 양념을 해 만든 스튜 형식의 양념찜이고 2위는 나시고랭이라는 볶음밥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 설문 속 정말 재밌는 점은 한국 음식도 적잖이 있다는 점이에요. 김치가 12위, 불고기가 23위, 비빔밥이 40위, 갈비가 41위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50개 중에 대한민국 음식이 4개나 들어가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잡지식, 똘똘이가 버섯 모양인 이유. 남성의 성기를 보면 뭔가 버섯스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에 대한 재미있는 가설이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올버니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 고든 갤럽 박사의 가설은 이러합니다. 똘똘이 위에 달린 이 부분이 있음으로써 다른 수컷의 정제를 외부로 긁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인조성기와 인조정액을 만들어 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91%의 인조정액을 긁어냈다고 합니다. 반면 똘똘이의 위 부분이 없는 인조성기는 인조정액의 35%가량만 빼냈을 정도로 효과가 미미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똘똘이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종족 번식의 욕구와 성선택의 경쟁 속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성관계의 지속시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긴 이유도, 똘똘이가 긴 이유도 역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함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 잡지식, 광어는 과거에 회장님의 술안주. 서민들의 회하면 광어하고 우럭이 떠오르죠. 근데 광어는 과거에 돈 많은 사장님들이 즐기던 최고급 술안주였다고 합니다. 과거 광어에 양시장이 없었을 때 광어는 지금의 다금바리 포지션이었다고 해요. 1987년에서 1988년 당시에 광어 1kg의 시장 도매 가격은 23,000원에서 25,000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대기업 사원 월급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였으니 현 시점으로 따지면 광어 1kg이 20만원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984년에서 1985년 광어 양식에 성공했고 1987년부터 광어 양식이 시작되었습니다. 4계절 동안 키울 수 있으며 빨리 자랄 수 있는 어종인 광어는 양식 어종으로서 큰 인기를 누렸고 광어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지금의 국민 생선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대한민국은 오줌을 수출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한국이지만 과거 한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10대 수출품이 철광석, 중석, 무연탄, 흑연, 오징어, 활선어, 돼지털, 쌀, 생사, 공산품은 합한 딱 이거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다 자연광물이나 농수산물이었죠. 6.25 전쟁 이후 외화벌이가 간절했던 한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물품들을 수출했었다고 합니다. 은행잎, 코리안 밍크인, 쥐가죽, 다람쥐, 그리고 오줌까지요. 오줌엔 유로카이네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었고 이 효소를 추출해 만든 유로니카제는 혈전 용해제로서 1kg에 2,000달러가 넘는 고가의 수출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줌을 받는 통이 대중화되었었죠. 물론 1980년대 후반에 수세식이 대중화되면서 더는 수출하지 않게 된 품목이었지만 1973년에는 50만 달러, 1974년에는
5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벌어준 호자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8번째 지식, 송혜 선생님의 위엄. 전국 노래자랑의 메인 MC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예인 송혜 선생님. 송혜 선생님의 위엄을 잠깐 살펴보자면 쿠바 혁명을 주도한 공산주의자 체게바라보다 한 살 형이시고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킹 주니어보다 송혜 선생님이 2살 형이십니다. 오드리 헵번보단 2살 오빠시고요. 인류 최초 달 착륙을 성공한 닐 암스트롱보다는 3살 형이시죠. 그런데도 아직 정정하신 우리 송혜 선생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옷 따숩게 입고 다니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차님들이 다들 정말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겨울 추위에 지지 말아요. 저는 더 재미있는 잡지식들 약속드리며 오늘의 참알람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